프로이드 공부는 우리가 프로이드 공부하는 시간에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이론을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프로이드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을 세운 분이 프로이드의 어떤 이론을 중심으로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이론에 반대했거나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그 이론을 세우신 분이 봐왔던 프로이드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을 가지고 발전시키신 분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을 다시 공부하게 돼요. 아, 이분은 자기 이론을 세울 때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을 가져다가 어떻게 변화시켰구나. 아니면 초기 이론 중에 어떤 것에 반대해서 이분은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프로이드를 다시 읽어야만 되기 때문에 프로이드 공부는 프로이드 강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신분석 이론을 공부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프로이드를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멜라니 클라인은 사활을 걸고 프로이디언이라는 걸 입증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유럽에서 있다가 영국에 왔는데 영국에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환영받고 있었지만 만약에 프로이디언이 아니라고 판정이 난다고 한다면 자기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어느 학파에 축출된다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디언이라고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모든 지원 시스템이 끊겨버리죠.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은 그 용케 버텨냈죠. 그래도 휴전을 하고 자기 몫을 챙겨내고 지금까지도 클라이언들이 잘 버텨내고 있는데 캐런 호나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 이런 분들은 다 나는 프로이드를 따른다고 이렇게 디클레어한 사람인데 캐런 호나이는 나는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인스팅트 티어리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리비도 이론이나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것은 이거 다 틀렸다. 이건 프로이드가 얘기한 중요한 지점들은 중요한 파운데이션들은 그대로 다 따라갈 중요한 정신분석의 기초이지만 성이론, 특히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인스팅트 티어리 그리고 그 중에 특히 페미니스트 여성의 성에 대한 이런 잘못된 오해 이런 것들은 프로이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뉴 사이코 애널리시스라는 책을 썼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프로이드 아까 얘기한 3종 마음의 구조 이론 같은 것도 있죠. 이고, 이드, 슈퍼이고라고 하는 슈퍼이고 자체가 신경증 증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슈퍼이고라는 현상 자체가 캐런 호나이는 그건 우리 마음의 기구론이 아니고 신경증적 경향을 프로이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이론을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 논문으로 자기의 글로 프로이드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쓴 아주 선구자예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 있었던 곳에 쫓겨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스럽게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게 아까 카렌 호나이 얘기했지만 카렌 호나이가 봤던 그것도 마찬가지 결국은 트루 셀프가 발현해야 된다고. 건강하다고 하는 건 트루 셀프가 발현할 수 있어야 건강하다는 거죠. 트루 셀프 속에는 자연스러움과 꾸미지 않고 원래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속에는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만의 고유한 탤런트가 발현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각자 가진 고유한 탤런트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많은 병리적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초기 환경 속에서 자기의 트루 셀프가 발현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 결국 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관건도 트루 셀프가
내담자의 트루 셀프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코웃이 봤던 것도 결국은 이 트루 셀프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론 전개를 한 거죠.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받지 못했던 지지나 돌봄, 어떤 관심, 사랑. 그래서 아이들의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건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났다고 할 때 그 우쭐거리는 그 아이를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 부모가 돼줘야 된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냐면 아이가 태어난 모습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린 시절에만 국한된 게 아닌 게 어린 시절에 우리말로 주눅 들었다고 그러죠. 주눅 든 사람은 평생 살면서 주눅 들어 있어요. 항상 눈치 보고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느낌은 항상 억제해 버리죠.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면서 봐야 될 건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이분을 만났을 때하고 지금 상태 이분이 그전보다 행복한가, 좀 더 자유스러운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뭐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 교정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행동 교정을 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더 열심히 가고 하는 것은 어떠면은 이 사람의 퍼펙셔니스트 기질을 우리가 더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억압을 더 강화한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자유스럽고 행복해지느냐, 이 지점에 가야 바른 치료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분석을 너무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병리적인 것을 어떻게 낫게 하느냐 하는 측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어떠면은 건강한 셀프들이, 건강한 셀프, 그래 본연의 셀프가 충분하게 성숙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프리덤 프롬하고 프리덤 2, 프리덤 4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도 적용된다고 보는데, 어떤 것에서부터 풀려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픈 것에서 이제 더 이상 안 아파요. 오케이. 더 이상 안 아파요만 가지고 될 것이냐. 더 이상 안 아파요 가지고 행복하진 않아요. 그냥 안 아픈 거죠. 그렇지만 난 참 행복해요 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난 참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 근데 건강하다고 하는 개념은 프로이드의 개념은 나는 안 아파요 개념이 더 가까워요. 페인풀하지 않다 하는 개념에 가까운데, 어떤 환경론자들이 보는 것은 좀 더 본래의 타고난 그분의 탤런트가 충분하게 발현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행복론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파지티브 사이콜로지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파지티브 사이콜로지 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인위적인 것보다는 이분 안에 있는 잠재력이, 휴먼 포텐셜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치매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정신분석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혁신 라이프 코칭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연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트루 셀프가 발현되면서 행복해지는데, 과거의 어려운 어떤 패턴들은 또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런 것도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이론적으로 우리가 정립하고 또 임상 실제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 것. 임상이라고 하는 건 좀 넓게 저는 봐요. 임상을 꼭 아픈 사람을 우리가 원투원로 보는 임상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임상은 여러분들 일상 삶이에요. 삶까지 포함하는 것.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대인관계, 가정에서 만나는 대인관계, 어쩌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대인관계, 이 모든 게 저는 하나의 클리니컬한 상황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금요일 클래스에 시간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케이스들이 다 임상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장으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서울 같은 한국에서는 그게 토요일 날이죠. 8시 반이니까 지금 막 서울에서는 9시 반 토요일 날, 여기 뉴욕이나 뉴저지는 저녁 8시 반, 지금 우리 시작하는 시간이죠. 근데 90분이니까 90분을 금요일 날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임상의 중요성은 다른 데서 정신분석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데서는 여러분들이 임상을 하지 않으면 아예 학생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인바이러먼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최소 레귤레이션이 없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바라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임상을 뭐 몇 시간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그런 룰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우선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 임상이라는 것을 꼭 원투원으로 내가 케이스를 가져야 임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넓은 의미의 임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대인관계죠. 정신분석의 기본은 저는 대인관계 이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인관계 속의 모든 것을, 그것을 어떻게 이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인트로사이킥하게 대상관계 이론으로 가고, 대상관계 이론 그 속에는 사실은 인스팅트 티어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죠. 인스팅트라고 하는 것, 이게 인스팅트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지만, 인스팅트가 어떤 대상관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대인관계나 대상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그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임상 케이스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길 권장해요.